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를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고 아련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싱하이밍 대사의 얼굴 마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 논란이 계속해가지고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제1야당 대표라고 하는 이재명과는 다르게 한동훈 장관의 모습은 180도 다른 모습이다 보니까 더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싱하이민 대사가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에 미리 이제 요청을 했었죠. 지난 2월 달에 자기 이제 관저로 초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거부를 했었고요. 작년 12월 달에 한동훈 장관을 직접 이제 또 싱하이민 대사가 찾아가 가지고 만났습니다. 이것도 이재명과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죠. 이재명은 싱하임을 찾아갔고 싱하이밍은 한동훈 장관을 찾아갔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찾아가 가지고 뭐 찾아가는 과정도 굉장히 험난했다라고 하죠. 뭐 한두 번은 계속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거부를 했다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제발 좀 만나달라라고 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의 이제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아련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있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질문이 드는 거겠죠. 도대체 이재명은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중국을 위한 국회의원인 것 같고, 아니 근데 그 얘기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냥 지 혼자만을 위한 국회의원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자기 그냥 안중에도 없는 것이고 철저하게 지가 살아남겠다라는 거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팔아먹고 중국도 팔아먹을 뭐 그런 인간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이재명이라고 하는 인간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인간인지 철저하게 이 인간은 그냥 잡초 같은 인생이고 잡초에 불과한 사람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싱하이민 대사의 말도 안 되는 그런 경고망동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싱하이민 대사를 조치를 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죠. 그거는 내정 간섭인 것이고 외교적인 결례다라는 것까지 강력하게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더 진짜 가관인데요. 그렇게 이제 싱하이민 대사를 조치를 했더니만 중국 또한 마찬가지로 정재호 주중 대사를 불러가지고 항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중국까지 가가지고 그것도 베이징 대학교에 가가지고 강연을 하면서 높은 산봉우리의 국가가 중국인 것이고 대한민국은 낮은 이제 뭐 골짜기 같은 그런 국가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 알기를 뭐로 아는 거겠어요. 저런 식으로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이제 뭐 예상이 되는 모습에 저는 저거에 대해서 그냥 논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래 중국은 그냥 그런 나라였던 것이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저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보여주는 모습이겠죠. 분명히 싱하이밍 옆에 앉아 있었던 이재명이가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찌소리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또 이제 하루 날짜가 바뀌니까 이재명이 또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중국의 태도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또 중국을 비판하고 나섰는데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연히 중국 정부의 그런 태도들이 마땅치는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쯤 됐으면 이재명 대표는 정신분열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뭐 스키초라고 하나요? 정신분열증. 뭐 요즘에는 이제 뭐라고 하더라? 조율증이라고 하나? 조현증이라고 하죠. 그쵸? 현을 이제 맞추면 된다라 그래가지고 조현증 환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시시각각으로 사람이 지금 바뀌는 거 아니에요. 어제 얘기했던 제명이랑 오늘의 제명이가 다른 수준이 아니라 1시간 전의 제명이랑 1시간 뒤의 제명이가 다른 그런 지금 수준 아니겠습니까? 싱하미 옆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던 인간이 바로 그냥 날짜가 지금 바뀌니까 당연히 중국 정부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지금 국회의원 하겠냐고 어떻게 당대표를 하겠습니까? 이런 정신 이상자가 하루빨리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게 만들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거 상담 치료도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입원 치료를 하는 거 격리 치료를 하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고 이재명 본인 스스로를 위한 일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지금 맛이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외교 문제로 번진 상태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외교 문제까지 만들어져 있죠. 이게 뭐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식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때 조금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일단 이재명과 싱하이밍 저렇게 이재명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8일 오후 6시였습니다. 8일 오후 6시에 가가지고 삼전도의 굴욕이 이제 있었던 것인데 하필이면 같은 날 8일 현지 시각에 미국의 다음과 같은 기고문이 올라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이제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내용이 하필이면 뭐였던 겁니까? 절대 미국에 반하게끔 베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기고문이 하필이면 같은 날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시차를 생각해 봤었을 때 싱하이밍 대사가 그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기고문을 읽고서 이재명을 그렇게 얼굴마담으로 내세워가지고 중국에 반하게끔 베팅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우연의 일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평상시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미국에 반하게끔 베팅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왔고 그리고 그런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 싱하이밍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메시지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뭐 한마디로 우연의 일치였던 것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우연의 일치가 맞기는 맞습니다만 기가 막힌 진짜 우연의 일치다. 아무리 진짜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8일 하필이면 이재명이가 싱하이밍한테 머리를 조아렸던 그 순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보다는 필연에 가깝다라고 보는 것이고 어떤 필연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이가 망했다라고 하나. 진짜 하늘도 이재명이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나 무슨 뭐 선거 기간 때만 되면은 성경책 끼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파리하고 하나님 파리했던 게 이재명인데 하나님조차 진짜 이재명이는 용서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농담으로 들으시고요. 뭐 하나님은 용서하시겠지. 하나님은 이제 뭐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하실 것 같은데 그 하나님도 제가 보기에 질끈 눈을 감고 용서하셔야 될 것 같아. 야, 재명아 너는 진짜 내가 진짜 뭐 용서해주기 힘든데 용서하겠다. 뭐 이러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러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의 운명이 끝장났다라는 건 이거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필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번에 VOA 미국의 소리죠. 그 미국의 소리에서도 이재명 대표랑 싱하이밍이 만난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국 관례에 얼마나 어긋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이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합니다. 중국 대사가 한국 야당 대표에게 사적으로 자신의 발언과 위협, 경고를 전한 게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대사가 주재국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은 아닌 것이고 주재국을 이해하는 게 대사 업무에 포함이 되는 거는 맞기는 맞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만남의 목적은 대사가 야당 지도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라는 거죠. 대사가 야당 지도자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서 야당 지도자를 만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것인데 이번 경우는 어땠습니까? 거꾸로 재명이가 머리를 조아리고 재명이가 얼굴 마담이 돼가지고 싱하이밍 대사가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VO의 이 인터뷰를 보면서 참 가슴이 쓰리다라고 할까요? 좀 가슴이 아팠던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아나운서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라고 한다면 주미 중국 대사가 미 의회 다수당도 아닙니다. 소수당 원내 대표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 원내 대표가 그냥 듣고만은 있지는 않았겠죠 라고 질문하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답변합니까? 당연히 그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수많은 분들이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떤 나라가 됐든지 간에 진보 보수의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는 거, 자국을 사랑한다라는 거, 이거는 절대로 정치 문제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수십 년의 대한민국 역사 끊임없이 이 인간들의 머릿속에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6.25 당시에 김일성이를 주도를 해가지고 그렇게 적화 통일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승만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북한을 주도해가지고 우리가 적화 통일이 될 수가 있었는데 이승만 때문에 그게 막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이가 역적이 되는 것이고 김구 선생을 그렇게 만든 이승만이야말로 역적이다.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끊임없이 프레임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진보 좌파라고 하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진보 좌파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겠습니까? 좌익
좌익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이고 주사파라고 불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국가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진보가 될 수 있고 좌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은 최소한 제가 보기에 양심이 있고 그리고 진보 좌파 리버럴리즘이라고 불릴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당, 특히나 이재명 체제하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진보 좌파 수준도 안 되는 것이고 잡것들, 종북 주사파밖에 안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대한민국에서는 정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대한민국을 싫어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의 마음의 고향인 북한과 중국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길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